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. 아이고야, 그런 물건 조사해가지고 낙찰 들어가가지고 가져가면은 남편이 돈 벌어오라고 경매 보냈더니 주식에서 까먹더니 아, 그랬구나. 지금 자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내 장바구니에 물건이 관심 물건 괜찮다고 생각한 거 몇 개 들어가 있다. 없는 것 같은데요.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물건 검색하면서 이게 관심 물건에 담아놓잖아. 네. 그 보통은 옥션 사이트에 물건이 다 관심 물건에 가 있어. 다 괜찮아. 다 괜찮아 보여. 몇 개 담아놨어? 한 페이지가 10페이지 돼요. 열 페이지 보는 거. 아니 뭐 공부거리도 있는 것 같고 섞어서 그거 빼면은 한 5페이지 5페이지 4페이지 10페이지라 그래. 우리 몇 개 있어? 저는 한 20개 정도 담아놓은 것 같은데 자네가 마음에 공부를 안 드는 해서 거는- 그런 거 아니야? 아니, 예, 시간이 좀 일하느냐고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와이프도 같이 보면서 담아놨는데 와이프가 보면은 저보다 이제 이런 경매 쪽 뭐 없잖아요. 지식이 좀 더 없잖아요. 그것들은 진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쓰레기 쪽에 가까운 거고 어쨌든 담아놨더라고요. 와이프도 보고. 네. 근데 지금 이런 기준에 맞춰서 보면은 입찰을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딱 버려.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다은 씨는 저도 막 보면서 이거 물건이 돈이 될까 하면서 뭐 물건에서도 폴더 이름을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치. 관심 물건에도 뭐 돈이 될까 레이지. 볼까 폴더, 뭐 조사 폴더, 뭐 이거는 해봐야겠다 폴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어넣고 있는데 막상 집어넣은 것 중에서 저희가 또 이제 시세조사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해보니까 그것 중에서 골라가지고 하나 또 시세조사를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인데 시세조사를 하면 할수록 우량 물건이 아닌 거예요.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뭐 상가였거든요. 상가였는데 유찰도 여러 회 돼가지고 굉장히 저렴해졌고 그리고 뭐 리나 읍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전주대 앞에 위치도 괜찮다 이 정도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됐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주변에 부동산에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더니 그 지하는 뭐 나가지도 않고 지하 상가 매물이 너무 많고 뭐 이 근방은 다 통건물이라서 뭐 매매도 잘 안 나가고 뭐 그렇습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요. 참 우량 물건을 찾는 게 쉽지 않구나. 그걸 담았을 때 이유는 어떤 마음이었어? 정말 그냥 약간 번드르한 네. 전북대 앞에 큰 상가에 네. 떨어져서 이거는 매덕 내가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거? 당연합니다. 와, 몇 억이 떨어진 거야. 막 4억이 떨어졌네. 미친 거 아니야?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아했었죠. 진짜. 네네. 알짜배기를 찾는 게 참 어렵구나. 그래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통상가 우리 가은 씨처럼 입지 좋은 곳에 요즘 어디 물건이더라? 내가 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한 지역에 상가 큰 상가 있잖아. 예. 그거를 하느라고 신축을 해가지고 막 길에다가 쫙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집 저 집 다 비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 건물은 졌는데 그 사이 코로나 왔지. 경기 안 좋지. 분양 안 되지.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난 건물들이 막 경매로 쏟아져가지고 엄청나더라고. 근데 그러니까 뭐 뭔가가 상권이 형성되려면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지. 근데 내가 여유가 있다 하면 그 오랜 시간을 버팅길 수 있다 하면 그 주변의 여건을 이렇게 상황 보고 언젠가는 좀 챌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. 많이 떨어져서 있을 때는 그냥 묻어놓는다는 생각으로도 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보통 소액 가지고서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장기간도 어느 정도 장기간이냐고. 1년 우리가 그 은행 이자 큰 건물 해가지고 월세 이자
감당이 안 되면 부도는 거기부터 나는 게 아니라 경매 공부하면서 나부터 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. 어쩐지 그 동네에 있는 건물이 여러 번 경매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막 낙찰 받은 사람이 또 경매가 나오고 낙찰 받은 사람이 경매가 나오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동일한 건물이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. 그렇지. 이게 처음에는 다 똑같은 마음에 그렇게 주변 생각 안 하고 이 번들어한 곳에 내가 상가 주인이 될 수 있다니? 라는 꿈과 희망. 꿈과 희망. 거기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지. 그래서 들어갔다가 그렇게 또 이제 거기에서 그거가 함몰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. 돈이 되고 세입자를 맞추기에는 뭐 그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큰 상가는 주인이 상권이 살기 전까지는 주인이 피해를 봐. 사람 하나 채우려고 하면은 내 월세를 다 탕감해주고 관리비만 그런 거 가끔 상가 보잖아. 네. 한 3개월. 뭐 렌트프리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관리비 내고 쓰시오라는 사람도 있어. 왜? 그럼 내가 관리비를 안 내잖아. 얼마나 절박해. 내 관리비까지 내가 낼 돈도 은행 이자도 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다 커버 안 된다고 쳐도 세입자가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와가지고 있으면 관리비는 낼 거 아니야. 그러면 내가 돈 나갈 거 관리비에 은행 이자에 돈 100만 원 나갈 거 30만 원 은행 이자라도 좀 메꾸면 난 7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그 정도까지 상황이 간다고. 잘못하다가는. 근데 세입자 들어오는 입장에서 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큰 상가 원하지 않아. 큰 상가 하지 않아. 그 다음에 또 사무실도 그렇게 크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.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공유 오피스를 한번 그 성 강남하고 교대 쪽에 구경을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창업하기에는 공유 오피스 뭐 시설 좋지, 회의실 있지, 뭐 우유하고 뭐냐 그 먹는 거 시리얼도 있지, 커피도 있지, 그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데 있지, 전화할 수 있는 조그만한 큰 칸 있지 이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나 홀로 창업하려고 왜 집게 같은 거 안 사도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뭔가가 막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집기를 얻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는 상황인데 큰 상가는 다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정말. 그러니까 상가로 잘못 사다가는 자기 발목이 수렁에 빠질 수가 있고 대려 상가의 알짜배기는 그 뒷골목에 뒷라인에 이면도로에 작은 상가 1층 2층 이런 데는 또 그냥 일반의 사무실들이 들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. 왜? 관리비가 없잖아. 그런데 관리비는 뭐 깨끗해야 없을 수도 있지만 뭐 5만 원. 우리도 관리비 5만 원 받잖아. 공천동 건물. 왜냐면은 관리비를 특별하게 관리비 나갈 게 없으니까.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씩 받거든. 그런 데는 사람들이 부담이 없으니까 새를 채우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상황은 새 채우기가 힘들어. 그럼 어떻게 주인이 자기 살 깎아먹는 상황이 돼.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경매 낙찰 받고 그게 경매로 다시 나가는 상황. 이렇게 잠깐 치웠다가 혼자 하는 거 다시 놔줘야 돼. 그렇지. 모래였다. 쫙 빠져나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현타가 오는 거야. 막 미쳐버리는 거지. 그러면 뭐 경매를 다시 하겠어? 그냥 멘붕이 와서 그 인생 끝나는 거고 거기에서 또 그 경매까지 간다는 거는 또 신용이 나빠진 거잖아 이제. 맞아요. 자기 본질이 무너진 거잖아. 가능할 수 있으면 대출을 다 갚아버리면 되는데 신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온 거잖아. 그러면 일어서기도 힘들지. 그래서 진짜 경매를 잘 배워야 되고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어제 이제 물건을 이렇게 나도 공부하는 동안 옥션 사이트 이렇게 물건 보다 보니까 아니 이 물건이 앞에 선순위 세입자가 그 2억짜리 물건이면은 전세로 1억 9천인데 그거를 입찰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.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왜 경매를 어디서 배운 거야? 도대체 안 배운 거야? 배운 거야? 아니면 배워가지고 여기 이런 걸 들어왔나?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많거든. 하니까 그 자체 입찰 보증금 10%또 날린 거잖아. 맞아요. 그 10% 날린 사람들 수두룩해. 와 국가 재정이 빵빵해질 것 같아. 기부를 현정 씨도 많이 봤어 그런 물건? 네, 많이 봤어요. 저희가 이제 전체 이제 물건 검색할 때 전체에서 보잖아요. 일단은 지금 뭐 다 이슈된 것처럼 서울, 경기, 인천,
부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전세 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기 물건이 엄청나더라. 엄청 쏟아져요. 그래서 진짜 웬만한 페이지 보기 전까지는 끝나지가 않을 정도로 되게 쏟아지는데 요즘 그래도 좀 똑똑하다고 느끼는 게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의 다 차이더라고요. 그 서울 LH 보증보험공사 그치. 그거 껴가지고 그러니까 다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. 그 중에서 특별 매각 조건인 걸 찾아서 하려고 해도 이게 블로그에서 일파만파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그게 이제 재감정돼서 특별 매각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90%에 다 낙찰받아 가버리더라고요. 그럼 대체 이 사람들은 뭘 위해 이거를 하는 건지 금매로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그냥 이걸 무조건 서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엔 오르겠지라는 그런 생각에 비싸게라도 주고 사는 것 같은데 이럴 바엔 차라리 부동산에 물어봐서 그냥 금매로 사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좀 전에 그 전세 사기로 인해서 그 아까 인천 쪽하고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 쪽에도 엄청나게 많더만 여기 이쪽에 뭐 수원 쪽에도 많고 부천 막 아유 인천은 그 하자는 아우 장난 아니던데 너무 많아.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게 경매 공부를 하던 뭔 공부를 해서 자기가 자기 자본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참 중요한데 정말 기초 지식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집에 들어가서 그 전세에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올인한 거잖아. 대출 뽑아갖고 어쨌든 한 건데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그게 탕감이 되는 것도 완전히 탕감되는 것도 아니고 환장할 일이잖아. 그 대려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우리 같이 진짜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매한다 하면은 약간의 또 색안경도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. 왜냐면은 자기들은 무너졌는데 뭐 그런 물건에 또 이제 입찰 보러 막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. 하고 또 요즘 또 전세로 우리가 이제 그 리치엔이라고 그제도에 그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그 전세가 있거든. 하나 301호는 주인 세대를 전세를 요구했는데 전세를 못 들어와. 그냥 노이로제가 있어. 대한민국 전체가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전세 이러면은 내가 혹시 이거 사기 당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명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줘도 그냥 들을 안 통해. 생각도 없어요. 우리가 승직 한번 그런 건 있었지. 네, 저번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목소리 안 듣더라. 부동산 통해서도 하지만 직거래로도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같이 올리잖아요. 그러면은 전화 왔던 사람 중에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설득을 해도 할 필요도 없겠다 할 정도로 여기 뭐 최우 선면제가 얼만데요? 이렇게 막 화를 내듯이 물어보고 갚아줄 거예요 말 거예요? 약간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남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. 집을 맡겨놨나? 그래서 좀 이런 거를 모를 수 있잖아요. 충분히 또 젊은 사람들은 더 모를 수 있고 제가 다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. 이래 해가지고 뭐 피해 보실 거는 거의 없으실 거다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예 막 경계심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아예 말할 필요도 없더라고요.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로 진짜 나라가 분위기가 전세 이런 거는 막 그 치를 떠는 그런 분위기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죠 그때. 그래서 진짜 그 열심히 그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대려 피해를 보는 상황도 지금이야.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정말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경매 공부를 하게 되면 세상살이 돌아가는 걸 잘 알게 되거든. 정말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. 하고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에 대해서 전파를 해야 돼. 그러니까 이 경매 공부한다는 게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야. 왜냐면 우리가 의식주에서 부동산이 가장 크잖아. 정말 1,000만 원대부터 정말 뭐 몇 억대, 10억대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옷은 명품 해봤자 1,000만 원일까지라고. 가방 같은 거, 그지? 부동산은 시작이 1,000만 원. 시작이 1,000만 원이야. 명품 중에 고퀄리티의 명품이 부동산이야. 근데 그거에 대한 공부를 너무 안 해. 맞아요. 그지? 나라에서도 안 가르쳐줘. 나라에서도 안 가르치고 부모도 안 가르치고. 맞아요. 명품에 대해서는 뭐 넘버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시리얼이 어떻게 들어가고 뭐 어쩌고 그거 어느 지역에 생산된 거가 무슨 가죽으로 해서 뭐 맞아요. 엄청나게 공부를 하잖아. 맞아요. 그냥 치장하는 거에는 정말 다 아는데 정작 필요할 그치. 내 의식주에서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그 주거를 너무 모른다. 그러니까 사람들 어찌되건 이렇게 전세를 한다는 게 월세를
아끼기 위해서 전세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전세를 왜 하냐? 어찌됐건 내 생활비에서 월세 금액이 나가지 않고 그만큼 아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럼 그 큰 돈이 들어가면 이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이런 피해 사태를 무슨 어찌됐건 이제 사기 당한 사람들은 너무나 안 됐고 또 사기친 사람들은 정말 나쁘지만 어찌 보면 그런 게 자기가 무지해서 이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무슨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따지면 정부에서 그거 해줄 거면 주식으로 잃은 사람도 다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피해봤는데. 네, 저는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너무 깊이 들어가요. 여하튼 아니 주식에서 피해 보신 분들도 그 말 나오는 건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. 나도 내가 투자를 했지만 엄청나게 사기 피해도 많잖아 주식에. 횡령 배임도 많고 그럼 다 해줘야지. 관리를 못한 거니까.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매라는 건 내가 경매를 못하더라도 내 돈, 내 전세, 그런 뭐 월세 보증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진짜. 그치. 그래서 이제 이 공부는 정말 그 어느 정도 그 대학을 들어가던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초 공부, 여기가 전세가 어느 정도 되고 월세가 어느 정도 되고 여기 대출이 얼마 있으니까 나의 보증금 어디까지는 넣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알고 나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것부터 관리하는 거 확정일자 받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전입신고하고 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이거는 국가가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. 국가가 대학의 그 교양 과목으로 하던 고등학교 때 우리 옛날에 실과라고 있었었거든. 네, 저도 있었어요. 뭐 이렇게 뜨개질 배우고 하는 것처럼 한 파트에 우리 경단 만들고 실과 뜨개질을 하고 박음질 바늘에다 실겨가지고 무슨 박음질 다 이렇게 해서 뭐 했던 이게 있었거든.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옛날에 그거 배울 때는 손가락질 가면서 이렇게 엄마들이 하는 건데 이런 걸 가리킨다고 나도 투덜을 그랬는데 한 번 배우고 나니까 이게 우리 애들이 옷 떨어졌다가 엄마 이거 좀 꼬매자 그러면 시침질로 해줄게. 그래도 단추도 뭐 직접 이렇게 해서 뭐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는 써먹을 일이 없었겠지만 내가 나중에 엄마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써먹게 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식으로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가볍게라도 이렇게 기초 공부만 이렇게 좀 가르쳐 놓으면 그래도 또 사회 나오면 배운 게 살짝 있으니까 좀 알게 되면 이렇게 좀 사기도 안 당하고 피해도 안 당하고 이럴 건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 어쨌든 경매 공부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내 자산, 내 자신을 지키는 거죠. 단위가 워낙 크니까. 그죠? 내 자신을 지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? 맞아요. 그죠? 진짜 맞아요. 그죠? 우리 승지도 아마 경매 공부를 안 했었으면은 뭐 맹탕이겠지. 그렇죠. 지금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되니? 그건 안 돼. 아예 안 되죠. 안 돼? 네, 아예 안 되고. 야, 최우선 문제 좀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하지. 확정일자는 편지 받았니? 이런 거 몰라요. 모르고 이사 갔다 오고 그러면은 전입신고 했냐고 물어보거든 제가. 안 하고 사는 친구들도 진짜 있었어요. 빨리 가서 하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고 이제 알려주려고 해도 이제 체감으로 느끼지는 이제 못할 단계란 말이에요. 막 전세로 막 아직 들어갈 그렇게 나이도 아니고 기껏해야 뭐 부모님 밑에 살거나 이제 막 첫 자취해서 되게 보증금 싸고 이제 월세 싼 곳에 있다 보니까 전세 사기 막 난리쳐도 본인들한테는 아직은 이제 못 느끼는 거예요. 한 30대 초반 이제 가은님 정도 나이면 느끼겠죠. 그러니까 말을 해주려고 해도 내가 좀 거부해요 오히려. 내가 필요하면은 그때 물어볼게 이런 식이고 알려주려고 해도 기회를 닫던데요. 아직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원하면 알려줄 텐데 이게 거부하니까 잘 모르고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겠다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엄마들이 저는 뭐 아이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들어보면 저희 나라가 학구열이 엄청나잖아요. 그래서 뭐 국영수, 영어 이런 거에만 지금 치우칠 게 아니라 엄마들부터 먼저 이런 거에 좀 눈을 뜨고 배워서 자연스럽게 아이 앞에서
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습득되지 않을까? 왜냐하면 부모가 책을 자주 읽으면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기도 책을 자주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이런 거에 눈을 뜨고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어깨 넘어서 배우는 게 이게 무시 못하잖아요. 엄마 아빠가 뭐 예를 들면 오늘 누구야? 오늘은 뭐 논산에 가서 뭐 어딜 갈 거야? 하면서 물건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면서 아이는 또 어깨 넘어서 아빠 이거 뭐야? 이게 있는데 뭐 이렇게 대충 설명하고 크면서 또 습득하면 좀 더 머리가 커지니까 이해력이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이렇게 습득하면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을까라는 나라에서 해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런 거에도 좀 부모님들이 먼저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. 그래서 그게 유전자 밈이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무식적으로 막 배우는 거.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옆에서 그냥 간접으로 그 얘기하던 게 애들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도 어느 순간에 우리 부모 참 부동산 하던데 그때 막 투자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런 거 조심하던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. 대학 수능 그 사회 과목에다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논술하시오.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무엇인가요? 아니 문제 한 문항만 넣어도 한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좀 공부를 좀 할 거 아니야. 그렇죠. 한 문제를 위해 한 권을 봐야 되니까.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 전세 사기도 안 당하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리가 벌써 한 시간이 넘었네요. 네.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잠깐만 떠들다 보면은 한 시간이 그렇게 갑니다. 자, 이번에 지금 어쨌든 마지막에 우리가 이번에 대표님이 과제 미션 주신 게 어떤 거예요? 뭐 이렇게 당황해. 이거를 촬영해야 자, 뭐 우리 가은 씨, 사람이 없다. 지금 빨리 우리 대표님이 컨닝 입을 거랬구나. 네, 이렇게 당황하실 동안 살짝 컨닝페이퍼를 꺼냈습니다. 네. 과제를 주신 게 특정 물건을 선정해서 현장 조사표를 작성해서 올릴 것, 그것과 짠돌이표를 본인 것으로 새로 만들고 뭐 약간 이렇게 보존용, 사용용 이렇게 해서 놔둘 것, 뭐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네요. 현장 조사 한 번 더 가라는 거지, 물건 골라가지고. 네, 맞아요. 자, 이번에는 어떻게 갈 생각이에요? 어떻게 골라요? 이번에는 한 번 더 말하면 의성님이 얼굴이 또 빨개지실 것 같아가지고 괜찮습니다. 네, 외양간은 좀 피해서 조금 상가나 저희가 현장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확인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표들이 있더라고요. 그 표를 좀 저희가 작성을 할 수 있게끔 상가 쪽이나 뭐 그쪽으로 해서 좀 번듯한 번화한 곳에 있는 것을 찾아서 진행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주택이요? 주택도 괜찮은 물건이 있다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괜히 막 하자 달려 있는 거 말고. 어디 저기 동 떨어져 있는데 도심권에 지하철로 움직일 수 있는 거지. 나이스죠. 예. 자, 우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세미나 모이는데 2주가 지났을 때 여기에 모였을 때는 정말 번듯하고 괜찮은 물건으로 대표님이 물건 잘 골랐네. 이 물건 입찰보자. 들어가자. 그러면 이제 그 공부하는 동안 다시 물건 그 심기일전에서 졸업하기 전에 입찰을 볼 수도 있고 물건이 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하면은 그때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물건 하나씩 찾아서 우량 물건으로. 우량 물건 정의가 뭐라 하셨죠? 내가 투자할 때 가장 나에게 시세 차익을 많이 주는 물건. 알겠습니다. 약간 오타가 나긴 했지만. 자, 성지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. 아니 근데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눈치 봤어요. 이 사진 눈치 봤어요. 아니. 우량 물건이란 내가 투자할 당시에 전국에서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줄 물건입니다. 네. 전국에서 내가 투자할 당시. 자신 있게.
자, 우리가 정말 돈이 되는 우량 물건 경매 한번 배우러 왔으니 떠날 때 보따리 하나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쵸. 네, 자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열심히 합시다. 화이팅! 화이팅!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?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.